그다음 캐나다 달러죠. 미국 달러 대비해서 캐나다 달러의 움직임인데 요것도 박스권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약세 흐름이 나왔고, 멕시코 페소화의 흐름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멕시코의 주가 지수가 아니라 달러 대비해서 멕시코 페소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달러 강세, 오른쪽에 있는 통화 페소는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그러면 원화도 오늘 상대적으로 또 약하게 움직임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 초반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녹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1460원 정도, 최근에 약간 좀 안정을 찾는 듯 하던 우리나라 환율이 143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1460원까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원화 약세 흐름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고, 지난주 금요일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만 1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시가총액 1, 2위 기업에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통화들의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일단 개장 초에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반도체 쪽으로 뭔가 이 부분이 그 다음 핵심이 나올까가 우리나라 걱정이죠. 그죠?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 데이터가 2월 1일 나왔고, 매월 1일에는 그 전달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쉬어가는 일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국내 좀 관심은, 초점은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도 다음 타깃이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오늘 좀 투자 심리는 좀 무겁게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딥시크 이슈와 함께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에 약간 코가 걸려 있는 중국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피델릭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GRT라든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중국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또 ETF들이 있고, 그 ETF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지난주에 갭을 만들고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중국, 차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는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이 반도체 ETF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요 움직임도, 차이나 반도체 ETF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항상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뭐 보복을 계획을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테마의 움직임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이제 어김없이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중국이 이제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항상 보면 자원을 무기로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 관세 이슈에 또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뭐 우리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 그나마 반도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은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비껴나가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난주 딥시크 이슈 이후로 하드웨어는 약간의 이제 센티 투자 심리가 지금 약화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더 낫겠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에 형성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개발자 관련돼서 CEO가 방한을 한다라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일 방한이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방한이고, 그 다음에 7일에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이 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명회가 또 열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 방한과 함께 AI 관련된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조금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언제쯤 움직이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바로미터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놓은 갭을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메우지 못하고 갭이 여전히 크게 열려져 있는 상태로 지난주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200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좀 시도가 되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200일선까지 다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만들어진 딥시크와 관련된 악재가 엔비디아한테는 아직은 조금 심리적으로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메울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누구 입에 달려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젠슨 황의 입에 그 모멘텀은 달려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2월 말 정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 젠슨 황이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블랙웰이라든지 우리 칩은 매우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고사양 고성능 칩을 요구하는 고객사들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준다면 이 갭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물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라도 긍정적인 뭔가 뭐 이야기라든지 모멘텀이 나오면 저 회색 구간의 갭을 메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 가장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마 젠슨 황의 실적 발표 때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이게 하드웨어 쪽에서의 상대적인 좀 약세, 부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또 여의도에서 코멘트가 나온 회사가 있는데요. 이스토소프트라는 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안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KB증권에서도 사내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딥시크를 회사 사내 컴퓨터에 깔고 사용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넘어갈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백도어에 대한 가능성. 뭐 관공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 자제 금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보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토소프트는 신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시점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이 신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성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페르소 AI 잠재 가치에 주목을 좀 하자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토소프트가 오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 그 영상 관련돼서 반도체 대응을 많이 했던 라이센스 매출이라든지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비디오 코덱 IP를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맞고, 작년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난주에 좀 칩셋 미디어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오늘 코멘트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